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이번 이슈는 또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블룸버그가 현대차의 로봇 산업이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생산 현장 국한했었는데 해당 로봇 산업이 국방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까지 직접 취재를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국방부 육군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으로 현대차 로봇이 이제 간주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대표님께서 관련된 뉴스를 연이어서 가지고 오고 계세요. 보니까 현대차가 좀 로봇의 진심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로봇 산업 쪽에 이제 현대차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좀 기술력을 잘 가지고 간다면은 기업 가치가 꽤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의 대표적인 로봇이라면 휴머노이드로 아틀라스가 있지만 네. 이 아틀라스를 갖다가 우리나라 육군과 군 병력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아틀라스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로봇은 무엇이냐? 지금 화면에는 사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륜 이동 로봇, 모브 애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실제로 휴머노이드라는 건 사람 같은 형태죠. 그런 로봇은 이제 생산 현장에 쓸 수 있지만 국군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중에는 그런 로봇 병사가 아니고 이런 로봇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찰을 한다든지 위험한 지역의 지뢰 탐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로봇들이 이제 우리나라 육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현대차가 또 다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키워드로 바로 다음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국방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물음표입니다. 일단 지금 앞서서 뭐 로봇 종류 같은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로봇이 어떻게 좀 쓰이고 있고 이게 국방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미 벌써 국방 자원과 유사한 곳에 이미 현대차의 로봇이 매출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뉴스를 보고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에 마러라고라 별장이 있습니까? 네. 마러라고 별장에 대통령이 이제 주로 거주한 것이니까 거기도 경호를 갖다가 사무하게 해야 됩니다. 그 경호의 일부를 갖다가 현대차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 뉴스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이 경호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그 로봇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현대차 로봇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투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방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라 한다면 이제 당연히 소방관들은 엄청난 화재 속에서 화염 속에서 당연히 방호복 입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생명의 위협이 없는 분야의 로봇을 갖다 투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현대차 로봇이 정확히 말하면 현대차 그룹의 로봇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보다 적용 범위 넓히다 보면 아까 오늘의 주제인 국방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사실은 이 로봇을 말미암아 주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 영업이면 보는 현대 주가도 꼬꾸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관세 때문에 또 전체 완성차 시장 줄어들면서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지만 뭐든지 주가는 이제 성장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대차 로봇을 제시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현대차의 로봇이 국방 외교에서 안보에서 쓰인다면 현대차의 주가는 또 한 번 그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국방 자원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드는데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노, 현대 로템 예스.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니다. 사실 현대차 하면은 로봇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CES에서 선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현대차가 저 정도로 대단한 기업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그 국방 분야에서 로봇이 투입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적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예전에 어떤 선언을 했냐면 22년에 로봇에 무기를 부착하거나 자율살상 시스템에 탑재한 것을 반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기업이니까 뭐 공공기관도 아니고 기업이니까 이 선언이 없던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없던 것을 하기보다는 현대차에 많은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 증권과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닌 그 로봇을 갖다가 국방 분야 투입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닌 현대 로템에 전담을 해서 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키워드 보신 대로 만약에 우리나라 군에 현대차 계열의 로봇이 투입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한 로봇, 물론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과 이모저모로 현대 로템에서 그 이수를 받아서 이제 생산하겠지만 어쨌건 최종적으로 마크가 붙은 이 로봇은 어디다 붙었냐라는 어떤 표시는 태그는 누구의 로봇이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닌 현대 로템의 로봇이 우리나라 육군에다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로템 쪽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물론 기술은 좀 쓸 수 있겠지만은 결국 현대로템도 이 로봇을 뭐 개발을 하거나 생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 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미 현대로템도 로봇 분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대로템이 다목적 무인 수송 차량을 갖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무인 수송 차량은 어디에 쓰느냐? 당연히 수색과 보급, 후송 등에서 이 보급도 이제 군 전투에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쭉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적군이 와서 기습을 하게 된다면 살상이 되고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로봇이 담당한다면 문제가 그 인명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현대로템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환자 후송 같은 경우도 사실 현대로템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 증권가의 전망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우리는 살상 무기용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명성도를 갖다가 흠이 가면서까지 굳이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갖다가 국방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준 기술을 갖고 현대로템이 제작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